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위는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및 당헌 당규 명문화 등 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당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의 2호 안건, 그리고 친윤 인사들의 서울 수도권 출마,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징계, 네. 취소했죠. 취소, 네. 이것은 이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네, 받아들여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3일이죠. 네. 2호 혁신 안건과 함께 더 주목되는 것은 네.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이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중진, 험진 출마론이, 험진 출마론이 바로 그 얘기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 친윤 의원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서울 출마를 하라, 네. 이렇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촉구를 네. 하고 나왔어요. 네. 이것은 안건으로서 의결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라는 뜻에서 내가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 네. 브리핑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그리고 그게 혁신위원회 내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예. 거의 만장일치로 네.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이 안건이 무슨 지금 현재로서 뭐 강제력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항상 이 국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게 하는 일은 없는데 권한이 왜 이리 세냐 예. 하나 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기득권 내려놔라. 예, 예.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예.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예, 그렇다. 먼저 선수를 치면서 예, 예.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예. 어떤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정말 변하려고 하나?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건보다도 오히려 통과된 안건보다도 네. 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크죠. 그렇죠. 정치란 이게 정치란 게 정치적 의미가 큰 게 더 중요하지. 네. 무슨 강제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왔다. 이 어떤 이 핵심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나오면은 안건이 되건 안 되건 어떤 정치적 권고건 아니건.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에서나 그다음 지금 거론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그냥 거부하기는 힘들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국민의 요구고 그다음 또 강서구청장 거기도 실패하면서 국민의힘이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실 그 강서구청장 거기서도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뜻이나 그다음 최고 지도부의 뜻이 공천을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긴 지는데 선전할 것이다. 이런 조금 약간의 오만이라고 그럴까. 이게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낙관론에 젖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득권 해체해라. 그리고 희생해라.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이 말은 결국 지도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그걸 당신들이 먼저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고는 일반 의원 출마 희망자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당신들이 먼저 보여줘라. 예. 그렇게 지도부가 먼저, 그러니까요. 실세가 먼저 실세가 보여줘야지 딴 사람 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저는 이 지도부하고 윤핵관 중에 일부 의원들이 하는 말이 기가 차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선거는 표를 얻어야 되는데 표를 얻을 사람이 난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는 정치 초년생이 정치를 안다고 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딱 깨놓고 속된 말로 깨놓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남 지역 출마자. 그 사람들 아니라도 다른 사람 꽂아 다 당선이에요. 공천만 받으면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호남에서 DJ가 지팡이만 꼽아도 된다는 식으로 네. 그거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득표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요한의 위원장을 오히려 반격하는 건 있죠. 오히려 제 눈에는 나 기득권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좋은데 예. 인요한 위원장 한마디로 말로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희생하기 싫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는 우리 지역 편한 지켜갖고 자리에서 4선 그냥 5선 해먹겠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뿐이지. 그래서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이 지금 윤핵관이라든가 그 다선 의원 이 지도부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말에 반기를 드는 거는 있죠. 딱 잘라 말해서 나 호의호식 계속 하고 싶다. 그렇죠. 나한테 좀 건드리지 마라. 예. 이 취지 같아서 너무 좀 심한 말로 좀 역겨운 생각이 듭니다. 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 선당후사. 예. 이게 사실은 필요하고 지도부라고 하면은 이제 김기현 예, 맞죠.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예. 그 외에 뭐 유이동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이만희 사무총장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유이동 의원은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또 수도권이고 예. 이만희도 이제 재선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윤재옥 이런 두 사람들은 사람, 불출마하든가 예. 수도권에 나와라. 수도권 나오라 이 얘기고 그다음 윤핵관.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좀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아예 자꾸 힘없는 중진들만 얘기하느냐 실세한테 좀 얘기하라. 그런데 이번에 진짜 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했지만 윤핵관 하면은 그렇죠. 장재원 권성동 두 아닙니까? 사람이 대표적이죠. 3선 4선 의원이고 예. 물론 그중에 또 이철규, 네. 윤한홍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한 재선 의원뿐이 안 되니까 결국 장재원, 권성동 네.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죠. 중진, 험진 출마론의 최종 타켓은 결국 사람입니다. 윤핵관일 거다. 네. 그중에 두 그런 사람. 분들이 올라와야 다른 의원들도 팍팍 자를 수가 있고 그래야 물갈이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걸 지금 찌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 좀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보잖아요. 진짜 그분은 험지만 골라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을 키워가지고 키웠죠.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장제원, 권성동, 뭐 윤핵관 의원의 대표 주자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어떤 꽃길만, 꽃방석만 아꼈다 이거는 있죠.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편하게 지내겠다. 잘하면 장관 한번 해먹고 그렇죠. 또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해먹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어떤 아닙니까? 그 국가의 어떤 그 변혁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큰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 대표적인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즉생, 생즉사. 저는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는 사실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인요한 위원장 등장하면은 기득권 타파 때문에 순천 촌놈이 진짜 위원장 될 때는 우리 국민의힘에 이런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사람이라는 걸 예상이 제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봐도 국회 출마도 안 해본 사람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 장제원이나 그 권성동 의원님은 먼저 치고 나가겠어요. 그럼요. 먼저 치고 나가.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헤게모니를 잡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 있죠. 수도권 나오면은.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기득권 다 버리고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도권에 출마하겠다. 아니면 불출마하겠다 이번에. 당의 그 큰 꿈을 위해서 그래버리면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살고 두 분도 사실은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은 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정치인이 어떤 큰 정치인이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정치 전략가들은 자기 공천에서 저런 사람을 팍 잘라버려야 공천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어땠습니까? 정청래 의원 뭐 이해차 확 잘라버리니까 그냥
국민들이 분위기가 변해버렸잖아요. 예, 받아들이는 야, 진짜 김종인이네.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아무도 깨갱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네. 뭐 초선, 재선 잘라봤자 잔바리들 국민들이 잔챙이 잘라 감동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중진들 무게감 있는 자를 때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많이 얻고 쇄신하려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있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도 예. 제가 볼 때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한번 쉬겠다 예, 나는. 예. 그리고 다른 신진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고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최근에 지금 메가 서울 구상이 이루어져 갖고 구리 하남이라든가 저쪽 예. 강원도 가까운 쪽에 이 서울에 포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기체로 들고 나올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죠. 여기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걸 실천하겠다, 실현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김두관이는 김포 가서 국회의원 안 했습니까? 저 남의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이 밑에서부터 진짜 뭐라 그래 발발 기는 그런 정치를 기어온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김두관이도 이장부터 했으니 이장인가 뭐 이장에서 군수하고 뭐 남의 이랬지 군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 왜 험지를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 어떤 득표력 이걸 내가 몸으로 실증해 보겠다 이런 데서 계속 정치를 해야 컸기 때문에 겁이 없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낙하산 타고 내려와 가지고 관료로 고위 관료하다가 뭐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예. 뭐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뭐 호의호식 하다가 예. 이게 갑자기 험지에 가서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길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자꾸 그 거명해서 죄송한데 득표력이 그렇게 있다면 그 두 분을 비롯한 지금 그 거부하는 영남의 중진들 있다면 그 득표력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그 득표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전북에서 4선 의원하고 종로 험지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세훈한테 다 진다고 그랬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후보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하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만 딱 못했죠. 그거 하나만 빼고는 다 그렇게 도전을 해야 그러니까요. 뭔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당내에서 뭐 좀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동일 지역구 삼선 초과 금지 카드는 꺼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동일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영남 같은 데는 또 모르지만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은 그 동일 지역구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걸로 봐야겠죠. 제 생각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지역구에서 20년, 40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데 그거는 있죠. 어떤 그 지역 투표권자들, 당원들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미국은 그 후보를 전부 다 경선으로 뽑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기에서 계속 몇 선 하다 보면은 토호화되고 어떤 정치 신인, 참신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는 제도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그다음 그게 어떤 정치 신인과 경합해가지고 어떤 후보로 됐을 때 그거는 3선도 좋고 4선 좋아요. 오히려 능력 있다. 어떤 이런 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토호화돼 버리고 어떤 정치 신인의 그 진출을 막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별로 능력은 뛰어나지 않으면서 특히 영남에서 이거는 문제다 이거죠. 그는 오히려 그 썩은 물은 고인물은 썩는다고. 이게 어떤 별로 그 어떤 입법 능력이라든가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 채 오로지 거기서 몇 선 하면서 그 지역구의 조직 장악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로 몇 선씩 한다는 거 있죠. 이거는 국가에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자리만 차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 그 3선 이상 뭐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 능력 검토를 해서 능력은 없고 그다음 그 지역에 신진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예. 신진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이나 수도권에서는 있죠. 어떤 득표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럼 당선을 못 해요. 그것도 저는 안타깝지만 예. 일단 득표력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고려 대상이 또 될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 교수님과 저 하나 일치하는 게 영남에 그냥 공천만 받으면 그냥 무투표 당선 비상이 되는 사람들. 지난번에 울산 같은 데서 사선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신 분도 계세요. 국토부 짜고는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요한 위원장의 이런 그 3선 이상 뭐 이런 발언을 우리가 그 명목만 예.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게 된 기본 동기가 뭐냐, 그 기본적인 의도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제도 그러니까 그 안건으로 하고 제 공천 룰로도 그 건의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메가서울 네. 그 TF 위원장 이철규가 있네요. 조경태, 조경태. 오선 의원 아니까 부산에 아, 그렇죠. 그분이 이것을 맡았을 때는 네. 서울로 수도권으로 본인이 진출하겠다는 아마 포석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뭐 왜 그렇죠. 서울 메가 시티 구상에 조경태 의원이 막 나설 이유가 거기서 그게- 또 5선을 했는데 거기서 네. 더 한다고 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아니면 뭐 경기도든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신이 다시 승부수를 걸어서 5선이 갖고 6선 하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또 조경태 의원은 이겼다고 하면은 조경태 일어서는 거죠. 그 저쪽 당에서 또 넘어오신 예,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선 이상 거기에서 계속 하는 거. 예. 물론 본인의 역량이 또 있었지만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예,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잘한 거예요. 수도권에 와가지고 예. 한번 승부를 걸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득표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나와서 충분히 선전할 거고 예. 안 되더라도 있죠.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